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너무 없이 살아오다 보니 서러움에 복받쳐 불만만 쌓여가던 노총각 머슴 장아치란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산불로 부모님을 잃고는 빚가정 떠안은 채로 마냥 한탄만 늘어가던 터였습니다. 어서 돈이라도 확 떨어져. 원 없이 좀 써봤으면 좋겠네 그려? 아님 이놈의 몸뚱아리라도 성해갖고는 기력이라도 철철 넘쳐났으면 좋으련만. 아니 어쩌자고 내 인생은 이리도 되는 일이 하나 없을 수가 있단 말이냐. 오래전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친 이후부터는 매번 잦은 사고가 끊이질 않아 몸을 사려온 장아치였더랬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라도 가끔씩 성황당에 들러 무당이 전해주는 자신의 팔자 얘기를 들으려 치면 정말 똥팔자 아니랄까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아니 팔자는 상팔자들라다 나무에서 쫓가 떨어져 버린 사주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잔말 말고 한 번의 기회가 오면 확 잡아버려야 된다고. 아니 거시기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인디요? 아, 그걸 알면 내가 니한테 복채도 안 받고 이리 대충 알려주겠는가. 뭐든 간에 네 사주엔 호랭이 조심하라 나오니까는 그냥 몸 좀 사리며 있어보란 말이다. 그럼 네 몸과 네 맘에 딱 맞는 처자가 꿈처럼 나타날 것이니 사람이란 자고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 아 지금 딱 맞는 처자 만나고 있는디요? 어딜 또 찾아당겨야 된답니까? 아, 복채나 내놓고 그런 소리라라고. 이거 맨날 공짜로 봐주니까 아주 질문만 늘어가지고는 아니 때문에 내 팔자가 가관이다 가관이야. 마침 장아치는 동네의 한 처자와 정분을 나누어 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의 불장 난일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어쩔 때는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그냥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할까 고민도 했던 장아치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장아치가 어느 날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하곤 산을 내려오는데 저 먼 나무 밑둥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글쎄 서글피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처자는 나랑 어릴 때 소꿉놀이 하던 그 최시댁 딸이 아닌가? 가세가 기울었다더니 정말 제 성을 못 채우고 길가에 나앉았나 보구만 그래. 내 나무하느라 심심키만 했는데 오랜만에 재미 좀 봐야 쓰겄다. 하곤 그 처자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숨을 죽였어요. 최씨 딸의 울음소리가 잠잠해질 즈음 호랑이 소리를 내며 깜짝 놀래켜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웬 진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구머니나? 웬 진짜 호랑이다냐? 한껏 겁을 집어먹은 장아치가 뒤로 낮아 빠지더니 나무 한 지게를 내팽개치고는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라. 우리 산에 웬 호랑이가 나타났다. 헐떡거리는 와중에도 소리를 내지르기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소리를 듣고 난 호랑이가 마냥 뒤쫓아올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니 뛰어내려가던 장아치는 곧 터져나오는 숨소리조차 확 틀어막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내 냅다 마을로 내려온 장아치는 곧 제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더랬어요. 머슴살이 주인 강씨의 집으로 가기에는 저 언덕 너머 몇 집을 더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어쩐다냐. 내 나무한 걸 다 놓고 와버렸네. 그나저나 최씨 딸은 어쩌면 좋은가?
다시 올라가 구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난감하네 그려? 망연자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던 장아찌는 날이 저물고 난 다음 날이 되어 빼꼼히 대문 밖을 열어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이것이 어찌 된 일이랍니까? 그 대문 밖에 어제 내팽개치고 내려와 버린 그 지게와 나무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뭐다냐? 난 분명 이걸 안 갖고 내려왔는디. 놀란 장아찌는 마냥 두리번대다 그 나무와 지게를 제 집으로 들여왔더랬죠. 그리고는 고민을 이어하다 나무한 지게를 들쳐매곤 그 강씨 주인 댁으로 조심조심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돼서야 돌아온 머슴 장아찌에게 강씨의 부인은 보자마자 냅다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어요. 아니 넌 어쩌자고 이제서야 겨들어오는겨? 시방 돈만 받아 처먹고는 이 집 살림은 개똥만큼이나 안중에도 없는겨?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라. 지금 저 산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안 합니까? 그것을 직접 내 눈으로 봤은께 여태껏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라도 달려온 것 아니겠소? 그러자 강씨의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갖다 댈 핑계가 없으니까는 이젠 말도 안 되는 짐승을 갖다 붙이는겨? 어디 이 빗자루로 그 주둥아리 확 한번 쓸어버려야 쓸까? 아 참말이라니까요. 이젠 그 산에서 여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 최씨 딸 있지 않습니까요? 그 처자도 그냥 호랭이한테 잡혀설라무네. 지금은 어찌 된지 모르는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요? 순간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강씨가 말을 붙였어요. 아니, 최씨 딸이면 어제 떠난다고 인사를 왔다가는 지금쯤 심리 밖에나 나가 있을 텐디. 에라이 이놈아. 어디 거짓말할 것이 없어 이젠. 마을 떠난 사람들까지 끌어들인다냐. 감히 네 주인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오. 예끼 고얀 놈아. 강씨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 강씨 부인은 빗자루를 치켜 올리더니 마치 닭장 속 닭을 쫓듯 장아찌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겁먹은 수탉 마냥 수차례 마당채를 맴돌던 장아찌는 결국 그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이고야. 이리도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면 못하러 나를 머슴으로 부린다냐. 참네. 난중에 진짜 호랑이가 내려오면 어쩌려고들 저러는지. 순간 길가에 멈춰선 장아찌는 그래도 자신을 믿어줄 꽃분이를 찾아 나서야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유일하게 오라버니라 부르면서도 때마다 집에 찾아와 적당히 머물다 가고 나던 그런 처자였으니까 말이죠. 지금 시간이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배추와 호박을 팔며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한껏 뽐내고 있을 그런 꽃분이었더랬습니다. 이에 장아찌는 얼른 그곳을 향해 단박에 뛰어갔더랬죠. 그리고는 역시나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그녀를 불러내 산에서 본대로의 얘기들을 빠짐없이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꽃분이가 입을 가린 채 듣다가는 갑작스레 장아찌의 품으로 와락 안기는 것이었어요. 뭐요? 녀석 갑자기 왜 이런단가? 아, 오라버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 어찌 안 놀라고 배기겠소. 벌써 호랑이가 여기까지 내려왔을지도 모를 일인디 어서 빨리 날 보호해주소. 이에 당황한 장아찌가 몸을 있는 대로 뒤틀어댔습니다. 아 당장 내려올 일은 없은께 이것 좀 놓아보더라고. 여 사람 많은 데서 지금 쫓겨나고 싶단가? 아, 쫓겨나도 그 호랑이 밥밖에 더 되겠소. 날 걱정해서 이리 뛰어와줬는데 지금 남의 눈치 보게 생겼단가?
이내 장아찌의 뒷목까지 부여잡은 꽃분이가 절대 놓아줄 리 없단 태도로 온몸을 부쳐댔어요. 그러자 이리저리 몸을 꿀렁이던 장아찌가 겨우 꽃분이 등을 두드리며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려, 내가 꽃분이 걱정한 건 사실이고마. 그럼 이따가 일 끝나자마자 내 집에서 보장께로. 여기선 일단 일부터 마치고 말이지. 무슨 일 있음 퍼뜩 뛰어오고, 알았제? 그제서야 장아찌를 놓아준 꽃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던 장아찌는 곧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만의 방 안에 틀어박혀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그러자 어슴풀에 달빛이 내깔린 장아찌의 집 밖에서 누군가가 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만이라. 꽃분이 왜 이리 늦은겨? 하며 대문을 연 장아찌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의 눈앞에는 웬 검은 옷을 입은 남정네 하나가 부리부리한 눈빛을 쏘아대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타 늦은 저녁에 뉘시오? 그러자 검은 옷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 당신이 저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것이 참말입니까? 그 말에 장아찌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그 얘기가 벌써 소문났답디까? 정말 그 호랑이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자 검은 옷의 사내는 살짝 미소를 보이더니 장아찌 가까이로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난 그 얘기를 믿소이다. 나도 이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말이요. 아, 참말입니까? 그러니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시방 그때도 그 호랑이가 비쩍 마른 것이 많이 배고파 보이던데 여 마을까지 내려오면 그땐 정말 어찌해야 한답니까? 장아찌의 말에 검은 옷의 사내는 곧 그 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장아찌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번쩍이는 돌들이 들어박힌 아주 신기한 목걸이였어요. 근데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호랑이를 잡아 잘 묶어 놓았으니까 말이요. 그 말에 장아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렇소. 저 산에 하나 있는 동굴에다가 아주 잘 가둬 놓았더랬지요. 그러니 이곳 마을로 내려올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외다. 이에 장아찌는 그저 멍한 표정이 됐다가는 활짝 웃으며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다행이고마. 그럼 그 호랑이는 계속 거기에 둘 작정이랍니까? 글쎄요. 때가 되면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아님 어디 다른 데로 풀어줘야 할지 모를 일이지요. 어쨌거나 한동안 그곳에서 나올 일은 전혀 없으니까 이젠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봐야 결코 좋을 일이 없을 테니 그저 이 얘긴 장아찌 당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소. 아, 그러면요? 뭐 어차피 말해봐야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터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요. 아, 저기, 그런데 그러자 순간 자기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회획하고 뒤돌아선 남자가 금세 저만치 먼 곳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근데 내 이름은 어찌 아는 것인지. 마냥 혼잣말이 되어버린 장아찌의 물음이 허공을 맴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서야 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꽃분이를 알아볼 수가 있더랬습니다. 일이 늦어 끝났다며 땀을 뻘뻘 흘려대는 꽃분이와 함께 장아찌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갔더랬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조용한 마을의 장아찌는 그 검은 옷의 사내 말이 참말이라 더욱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사뭇 궁금함도 함께 밀려온 터 장아찌는 오랜만에 그 산으로 발길을 옮겼더랬어요. 그리고는 그 산 허리에 있는 유일한 동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근처에서 찾은 두툼한 나뭇가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장아찌였어요. 워이, 거기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 워이, 약간의 소리를 내면서도 그저 숲풀 속에 숨은 채 동굴 쪽을 바라보기만 하는 장아찌였습니다. 아 이리도 조용한 걸 보면 그 남정네가 잘 묶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네가 뛰쳐나오기라도 하면 내가 빠른지 네가 빠른지 어디 한번 우열이나 가려보자. 그래도 여긴 내 평생 뛰어댕긴 산이란 말인게. 그때였어요. 그 동굴 속에서 웬 젊은 처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장아찌의 눈에 한참이나 익은 바로 그 최 씨의 딸 여순인 것이었어요. 놀란 장아찌는 곧 숨 쉴 겨를도 없이 그 최 씨의 딸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순이, 여기요. 나 장아찌랑께. 그러자 최 씨 딸인 여순이 장아찌를 바라보았어요. 거기 있는 거 나도 보이는데 왜 이쪽으로 나와 있지? 거기 그러고 숨어만 있는가? 그 말에 장아찌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그 동굴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니 참말로 여순이가 맞고 막으래. 진짜로 괜찮으단가? 저기 저 동굴 속에 호랑이가 있다는디 말이오. 아 그리고 어째 지난번엔 호랑이 안 만났단가? 그 말에 여수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호랑이는 이 안에 잘 숨어 있다네. 그냥 말로는 어려우니 나랑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볼라는가? 여기 진짜로 수은한 호랑이인디? 무엇이오? 순한 호랑이라? 여순의 말에 장아찌는 의아하단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마냥 여순의 해맑은 표정을 보고 있자니 그 호랑이가 정말 묶여있나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심조심 여순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더랬지요. 그러자 그 동굴 속에는 정말 얼마 전에 봤던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순을 보자마자 앞발로 그녀를 건드리며 그 커다란 호랑이만의 애교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봐, 정말이제? 이 호랑이는 진짜 사람 잡아먹을 줄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아닌가? 정말 장아찌의 눈에도 그 호랑이의 서운한 눈빛이란 짐승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뿐더러 아주 놀랍기만 한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호랑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어요. 초승달 모양의 반짝이는 옷구슬이 들어가 박힌 그것은 분명 그때 그 검은 옷의 사내가 했던 목걸이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장아찌는 그 목걸이는 물론이고 지난번에 만났던 그 남자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를 듣던 여순의 얼굴이 갑자기 사뭇 진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오빠까지 널 찾아간 터에 내 전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겠구마. 사실은 말이오. 하며 여순은 실로 놀라운 말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호랑이는 내 친오빠랑께. 무엇이오?
그러자 또 한 번 숨을 고르던 여순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내 오라버니가 호랑이 잡는 포수를 친구로 두고 있던 터 함께 호랑이 사냥에 나섰더랬지. 이산저산을 오가면서 그 호랑이 가죽으로 꽤나 큰 돈 좀 만지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 친구가 글쎄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나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호랑이 굴을 오라버니가 찾아낸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안에 든 새끼까지 전부 다 태워버린 것이었지. 그래서 다행히도 오라버니는 겨우 살아 돌아올 수는 있었더랬지만 여순의 이런 얘기를 함께 경청하고 있는 호랭이였습니다. 아니 글쎄 무슨 삼신할매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호랑인 몰라도 그 새끼 죽인 값은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래 울 오라버니를 진짜 호랑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더만은 밤에 사람으로 돌아온 오라버니가 진짜 호랭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터 난 그때 바로 실신을 해버렸댔지. 그 후에 이 오라버니를 어째 바꿔놔야 할지 그 방법을 안 뒤로는 정말 고민만 거듭하다 집까지 팔려나간 것이었어라. 그런 마당에 딱히 갈 데도 없는 것이거니와 또 어디 먼 길을 가다가 들통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오라버니는 여기 이 산속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던 것이었다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잘 치러내자 하는 것이었지. 이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장아찌가 마냥 턱을 괴고 있는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호랑이도 여전히 사람 같은 눈빛을 보이면서 장아찌를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 커다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장아찌는 그 여순이 들려주는 모든 얘기들이 마치 전부 사실인 양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갈 방법은 대체 무엇이던가? 아, 그건 말이지. 바로 말을 잇지 못하던 여순이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었어요. 그건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하긴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오라버니의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와 내가 함께 동침을 해야 하는 것이네. 그리고 그 알을 낳아야만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장아찌가 순간 눈을 더 부릅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순 오빠의 사정을 아는 남자란 바로 장아찌 자신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여순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야 할 사람도 자신뿐이란 느낌이 든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뒤늦게 온 탓도 이 상황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처지를 아는 처자와 오라버니가 알을 낳아도 바뀔 수는 있더랬지만 어디 그럼 그 아도 호랭이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쉬이 응할 처자도 없을 거니와? 장아찌, 네가 이 호랑이인 울 오빠를 본 이상 친동생인 내도 이번만큼은 꼭 도와줘야 안 쓰겄는가. 그러자 고개를 숙인 채 고민만 이어하던 장아찌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참말이면 내도 잠깐 생각을 해봐야 쓰겄네. 이런 일이 바로 딱 하고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요. 그러자 여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호랑이는 괜시리 다가와서는 장아찌의 옷깃에 머리를 부비대는 것이었어요. 흠칫 놀란 장아찌였건만 그저 잠시 몸을 사리고 있던 그는 곧바로 동굴을 빠져나와 집에 틀어박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를 대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더랬죠. 그냥 애를 놔놓으면 어찌해야 했을까?
그러기엔 꽃분이 보기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그렇다고 미리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설사 저 여순의 말이 거짓이라고 해도 내 그걸 알아낼 방법이 만무한 것을. 아, 그 무당을 찾아가도 복채 없이 말도 잘 안 섞으려들 터인디. 아, 그럼 이를 어찌하였으면 좋단 말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장아찌가 다음 날 대문을 열자 그곳엔 땔감에 쓸 나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 호랑이로 변한 여순의 오라버니가 놓고 간 것이었어요. 적어도 장아찌의 생각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산을 처음 뛰쳐내려왔을 때에도 그 지게와 나무들을 갖다 놓은 이가 바로 이 여순의 오라버니라 생각되었어요. 이에 장아찌는 또 그 여순의 슬픈 눈빛은 물론 그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오직 장아찌 자신뿐이었으니까 말이죠. 만일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또 다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다음 날로 장아찌는 그 산을 올라 곧바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여순을 만나 그들을 돕기로 약속을 했더랬죠. 그날 밤부터 여순과 함께 산을 내려온 장아찌는 자신의 집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도 이 둘의 잠자리는 쉬이 끝이 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무슨 속궁합도 일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다 있는지 장아찌는 지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원기가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순 또한 그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 탓에 그저 하루를 꼬박 센 뒤였어도 오히려 기운이 펄펄 샘솟는 듯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날이 꽤나 흐른 뒤에도 여전히 여순의 아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또 다른 날에도 둘만의 밤은 계속 이어지기만 했더랬죠. 이젠 홀로 동굴 속에서 그저 잠만 청하고 있는 호랑이가 되려 처량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달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여순의 배에서는 역시나 전혀 반응이 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 몸 탓만 이어하던 여순이는 어느새 호랑이가 됐다, 사람이 됐다 하는 오라버니와 함께 동굴 속에서 걱정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몇 날 며칠 자신의 집에서 고민만 하던 장아찌도 마냥 이런 생활에 만족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기력이 철철 넘쳐 뭐라도 잘할 자신이 나는 건 둘째치고라도 매번 꽃분이 볼 자신이 나질 않았기에 내리 못 보거나 말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건 더 이상 못할 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려, 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젠 나도 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야겠군 그래. 하며 장아찌는 그 길로 꽃분이의 집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안아주고는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어요. 꽃분아, 잘 듣거래. 내 이 비천한 몸으로다가 널 더 이상 고생시킬 순 없다는 생각이 든겨.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굴 좀 만났는디 도저히 꽃분이 널 책임질 면목이 없어진 거라. 그러니 이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네 몸 잘 챙겨 행복하게 지내야 한대. 그러자 멍하니 있던 꽃분이가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지 말고. 네, 그동안 너무 못해줘 미안하기만 했는데 좋은 말도 제대로 못해주고. 슬픈 건 내가 더 슬픈디. 네가 왜 울고 그런다냐. 내가 죄인인 것인디.
그러면서 꽃분이를 꼭 끌어안아주는 장아찌였어요. 그런 그의 눈에서도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날이 저물도록 그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그저 서로를 꼭 끌어안아주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꽃분이의 집을 나선 장아찌는 그 길로 산길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곧바로 동굴을 찾아가 알을 낳던 못 낳던 간에 그냥 여순과 혼인을 할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필시 속궁합이 전부는 아니라곤 해도 말이요. 여순이, 널 그냥 내 운명의 여자로 삼아야 쓰겄다. 이젠 그냥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다가 우리만의 알을 가져보자는 것이요. 쿵쾅쿵쾅 뭔가가 장아찌의 가슴을 두드려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랑인지 무엇인진 알 길이 없는 것이라 해도 장아찌의 표정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아찌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쏜살같이 동굴 근처에 도착한 장아찌는 곧 그 입구로 들어서기도 전에 여순을 불러댔습니다. 여순, 그 안에 있는가? 나 지금 들어간대이. 오늘도 한번 잘 해보자고. 하며 동굴로 발을 들인 그때 먼저 자신을 반겨주어야 할 호랑이가 온데간데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장아찌는 순간 뒷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가 텅 비어 있는겨? 여순, 여기 있어야 할 짐들이 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이오? 호랑이가 덮고 자던 이불은 물론 여순과 깔고 눕던 멍석과 온갖 짐들이 죄다 싹 비워진 채로 장아찌의 목소리만 동굴 안을 울려대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날 두고 어딜 간 것이오? 내가 이리 맘다 잡고 올라왔거늘 며칠 밤 사이에 어찌 그리 그냥 내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저 황망한 표정에다 눈물까지 터져나온 장아찌는 곧 동굴 바닥에 벌러덩 누운 채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동굴 안은 마치 장아찌의 울음바다가 된 마냥 더욱 서글픈 울림소리로 가득 차올랐더랬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레 장아찌가 울음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집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느라 내 뼈 빠지는 줄 알았는디. 아, 여긴 또 언제 와 있었던 거요? 이에 놀란 장아찌가 벌떡 일어나 동굴 입구를 바라보자 그곳엔 아니나 다를까 여순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여순에게 달려간 장아찌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아, 왜 이러는가? 지금 이리 잡으면 안 되는디 어찌 이러는가? 이젠 나 하나 몸도 아닌 것을. 그러자 놀란 눈이 된 장아찌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것이 뭔 소린가? 나 하나 몸이 아니라니? 아, 지금 우리 애를 가졌다지 않은가? 그래서 이 느낌이 오자마자 오라버니를 찾았더만은 정말 신기하게도 오라버니가 금세 사람으로 돌아와 있지 않겠어라.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는데 어찌 그때까지 찾아오지도 않고서는 지금 여기서 왜 울고 있단가? 그 말에 장아찌는 눈물 콧물 다 닦아내더니만 여순을 있는 대로 꼭 끌어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애가 눌리지 않는가? 아, 그만 좀 하그레이. 그러자 장아찌는 여순의 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뱃속 안은 평생 돌보라고 여긴 평생 같이 살 사람인디. 아, 뭐가 더 중한 것이 있겠는가? 난 여순, 너랑 평생을 함께 할랑께 이젠 애 키울 걱정일랑은 붙들어 매도 된대이. 알았는가? 이에
연한 미소가 번지던 여순이 잠시나마 장아찌를 바라보다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조심히 안아줄라는가? 이젠 이 아와 함께 꼭 같이 말이네. 아, 그럼 내 이 둘 다 꼭 안아줄 테니 거 가만히만 있어보래. 하며 이들 셋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더랬어요. 여순의 뱃속 아이도 제 부모와 똑같이 그리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이들은 곧 여순의 형님이 먼저 도착해 있던 새로운 동네에서 터를 잡을 수 있었더랬어요. 이후 장씨 부부가 된 이들은 매일 밤낮으로 함께 일하며 어느새 모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면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들 속에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팔팔하기만한 장아찌였더랬지요. 이젠 쑤시기만 했던 무릎도 말끔히 나아 자신의 딸과 신이 난 채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빴고 말입니다. 꽃분이도 동네 대장간 막내 아들과 예쁜 알을 낳고 아주 기쁜 나날을 보내며 잘 살아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딸에게 매일 밤 호랭이 얘기를 들려주는 형님이 장아찌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만 이어갔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창작소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